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좀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죠? 예. 이제 빨리 봄이 와서 마스크도 빨리 벗고, 그죠? 백신도 맞고 그래서 너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축척 변경 할 차례죠. 예, 축척 변경. 아마 우리 교재 125쪽인가요? 이 축척 변경이 지금 작년부터 매년 시험이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이게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을 원래는 좀 3월달 이렇게 그럴 때부터 했었었는데 이제 시험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게 절차가 우리 지적법에서 이 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절차가 요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도 지금 시험 문제가 아마 두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목. 지목은 매년 지금 두 문제씩 27회 이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하고 이제 마지막 좀 이따 보겠지만 지적 측량 적부 심사예요. 그게 이제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시험이 두 문제씩, 지금 우리가 12문제잖아요. 지적법.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축척 변경, 그래서 자꾸 1월 달부터 그래서 축척 변경 이제 할 거예요. 어차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처음 들으면 좀 이 숫자들이 또 많고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여러 번 들어야 여러분이 조금 이 축척 변경을 좀 내 걸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거는. 자, 우선 이 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거거든요. 축척은 땅의 실제 거리를 도면에 이제 축소해서 올린 거리 비율을 우리가 축척이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축척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바꾸는데 왜 지금 축척을 바꾸냐? 우리나라 지금 도면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는 뭐 다 개발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축척들이 뭐 정밀한 거 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밀하지 못한 것 가지고 지금도 축척 비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 3년 전에 오산시에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인가요? 원동지구에 이 편한 아파트 세상을 짓기 위해서 오산시청에서 거기 원동지구라는 마을을 정해가지고 축척을 바꿨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3년 전에 대전의 대덕 쪽에 어떤 사람이 이 신청 때문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 축척 변경에 좀 있으면 그 청산금이 나오는데 그 청산금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것 같은데 내 땅은 이만큼 돈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 신청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축척 변경 이제 배워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도면이 일제시대 만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봤더니 뭐 3천, 6천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00분의 1 지역, 이런 지역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이 24m죠. 그죠? 여기 저기 24m가 도면 1cm에 이렇게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정밀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400분의 1 지역은 토지대장의 면적을 어디까지 구해서 등록시켰어요? 정수 단위까지 구해서 등록시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런 지역에서 축척이 이제 11번 토지, 뭐 12번 토지 있다 보세요. 이런 토지가 있을 때 면적이 200.4가 나왔고, 자, 12번 토지는 199점 이렇게 6이 나왔다 보세요. 그럼 여기저기 정수 단위까지 구하죠. 그죠? 그래서 5 미만일 때는 뭐 했죠? 버렸잖아요. 그죠? 200. 5를 초과할 때 얼마였어요?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199 이렇게 여기죠. 200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이 땅을 뭐냐면 분할해서 팔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분할하면 한 필지 규모가 커요, 작아져요? 그래요. 작아져. 이렇게 작아져. 이렇게 도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계속 분할해서 팔으면. 그리고 이 지역은 땅값이 올랐는데, 자, 1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개발이 되니까 0.1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됐는데, 1제곱미터까지 해놨더니, 지금 11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손해를 보고, 12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부당이득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도면이 축척이 작아서 이렇게 경계 분쟁이나 이렇게 면적 분쟁이 있을 때 그 마을에 도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되게 이제 500분의, 가장 정밀한 게 500분의 1이죠. 그죠? 그 500분의 1 지역은 우리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5m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럼 땅의 모습이 크게 이제 확장해서 나오고, 또 500분의 1 지역은 면적이 어디까지 구했어요? 소수점?
그렇죠. 한 가지까지 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그죠? 그럼 이제 면적 분쟁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국가에서 일정한 마을을 정해서 원동이면 원동지구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도면을 축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면을 축적을 바꾸다 보면 새로 경계 면적 다 새로 정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축적 변경하기 전에 그 필지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에 나온 면적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에 대해서 국가가 뭘 해줘야 되냐면 돈잔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주인한테.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냐면 청산 절차를 거친다 그래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 청산 절차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하는 이렇게 바꾸는 그 절차하고 청산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개념적으로 우리 보시면 이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만 여러분 축적을 바꿨냐면 이렇게 제가 볼게요. 일정한 마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원동지구. 이렇게 마을을 정해서 도면의 축적이 이렇게 2,400분에서 경계나 면적 분쟁이 끊지 않을 때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어느 마을의 도면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축적을 바꾼다. 그래요. 그런데 축적을 바꾸다 보면 새로 측량해서 이게 등록하기 때문에 면적 증감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돈 문제가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렇죠. 청산 절차를 거쳐서 도면을 어떤 마을을 정해서 새로 측량해서 큰 그림으로 바꾸는 것을 축적 변경이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축적 변경은 우선 어디에서만 하느냐면요. 지적도에서만 해요. 임야도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임야도는 축적이 3천, 6천 두 가지 뿐이죠. 그죠? 그래서 임야도 지역에서는 축적 변경 해봤자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임야도 지역은 축적 변경 않겠다 해서 법조문으로 아예 사라져 버렸었어요. 옛날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임야도에서는 안 해요. 지적도에서는 하고요. 또 이 도면의 지금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2,400분의 1에서 이렇게 500분의 1로 이걸 작은 축적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축적으로 큰 축적으로 바꾸는 반 축적변 이제 반대는 행해지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축적 변경은 종래는 소관청이 이렇게 직고로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뭘 통해서도 그렇죠. 신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을 할 수 있게끔 인정해 줬어요.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직권을 해주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토지냐? 아까 잦은 토지 이동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분할이죠. 분할이 이루어지면 한 필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커요? 작아져요? 그렇죠. 작아져가지고 그 조금씩 아까 나는 거 가지고 도면을 정리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또 경계 분쟁, 면적 분쟁이 있고, 그래서 분할로 인해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그 지적 공부 정리가 곤란할 때 정밀성을 위해 살 수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을 때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마을에 이렇게, 자, 우리 필지들의 축적들이 다 달라요. 이쪽은 500분의 1, 이쪽은 2,400분의 1, 이쪽은 600분의 1, 1,200분의 1, 그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도면의 축적이 달라서 이때는 이 도면의 그 마을의 축적을 이렇게 한 장으로 같은 축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축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축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잦은 토지동으로 정밀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우리 마을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존재할 때 그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축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축적을 바꿀 때 이제 자유롭게 바꾸는 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절차를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는데, 이 축적 변경, 이 절차는 여러분 우리 그 강의 노트에 이거 보물 노트 있잖아요. 보물 노트에 그 6페이지에 보물 노트 6페이지에 보면 그 축적 변경 절차 있죠. 그죠? 그래서 숫자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암기사항이 하나 있죠. 그죠? 그 몇 시 이렇게 돼 있어요? 20시 30분경에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청산가리를 15개 먹었더니 죽진 않고 고통이 20배하고 661 이렇게 써있죠. 그죠? 예,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 숫자를 알으면 이제 축적 변경 숫자를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절차들이 쭉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마을 주민들의 이해가 얽히잖아요. 그 제일 먼저 그 토지 소유자들의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어떤 마을을 정해서 축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축적을 바꿀 때 이 소유자들과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축적 변경 위원회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축적을 바꿔도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타당하다라고 심의 의결이 떨어지면, 우리 지금 축적 변경은 누가 하냐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소관청의 상급 단체인 누구의 승인을 받죠?
시도의사. 우리 여러분 지적고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 그림 잘 기억했죠, 그죠? 우리 지적소관청에 우리 시도의사, 우리 승인 받는 것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반지추 기억나죠, 그죠? 예, 지적공보 반출, 지번 변경, 여기 축척 변경이죠, 그죠? 요 세 가지는 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축척을 바꿔요. 근데 요거 하나만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축척을 바꾸는데 요 시도지사 승인 받지 않고 축척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개인데 하나만 우선 먼저 기억해요. 뭐냐면 합병하기 위해서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축척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갑이 자기 땅 7번지하고 8번지 합병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쪽은 2400분의 1이고 이쪽은 5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축척을 바꿔야만이 여러분 합병시킬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건 그 개별 필지잖아요. 자, 아까 우리 축척 변경 어떤 마을 정해서 그 마을 전체를 바꾼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개별 필지 축척을 바꿀 때는 이렇게 시도의사 승인이나 이 축척 변경 위원회 의심의 이런 거 걸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축척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우선 여기까지 책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 교재 우선 보세요. 129쪽인가요? 5쪽. 125쪽 보세요. 자, 우리 축척 변경이라 이렇게 개념이 나오죠. 우리 지적소관청이 거기 지적도라고 써 있죠, 그죠? 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시키는 거다. 2번 축척 변경은 단순히 도면의 축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 측량해서 작은 축척에 등록된 토지를 큰 축척으로 도면에 등록함으로써 각 필지의 지번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 정해가지고 토지장이나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요건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일정한 지역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일정한 마을을 정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억, 아까 잦은 토지동으로 이게 분할이라고 했죠, 그죠? 분할이 되면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이 소축척 가지고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지번 부의 지역에 우리 마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3번 디귿은 안 봐도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할 때는 그 시행지역 마을의 토지 소유자들 몇 분의 몇 동의? 그렇죠. 우리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아까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축척을 바꾼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밑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는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축척을 바꿀 수 있는 경우 있죠, 그죠? 하나만 보세요. 이번 달에 기억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합병하기 위해서.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돼서 축척을 변경시킬 때는 이때 시도지사 승인 필요치 않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절차를 이제 쭉 한번 제가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축척 변경할 때 이거 누가 사줬다 뭐요? 이게 저도 이걸 꼭 필요했었는데 어디 살지 몰랐었는데 2개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세요. 자, 우리 축척 변경할 때 요 우연에 귀여워요? 아니 보니까 저도 어디서 보니까 누가 많이 선생님들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었네요. 잘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가면 좀 뭐 그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뒤집으면 아, 여기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게 좋아서.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할까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동의? 그래, 3분의 1 동의한 다음에 축척 변경일 위원회 의결 거쳤죠, 그죠? 그리고 시도의사 아까 승인 받았잖아요. 근데 합병할 때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도의사 승인 받은 다음에 이제 절차예요, 순서. 자, 우리 토지 소유자들한테 자,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지금 축척을 바꾼다고 축척 변경 시작하겠다는 공고를 소관청이 주민들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며칠 이상 공고하냐면 20일 이상. 요게 여러분 우리 요 강의 노트 요 6페이지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 6페이지 위에 있죠, 그죠? 20일 이상 거기 시행 공고한다고 써 있죠, 그죠? 이 결론 하고 나서 하나씩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그림 전체적인 거 흐른 그림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 공고를 할 때 이제 소유자들한테 협조적 의무를 부과해요. 너희들이 현재 지금 땅이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지 거기 이제 경계점 좀 이렇게 아까 표시해 달라고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의무를 이렇게 부과해요.
이 경계점 표시는 이 땅 주인들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땅 주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렇게 경계점, 이렇게 말뚝을 박아달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야만 이 말뚝을 박힌 그 기점을 가지고 새로운 500분의 축척해서 측량해서 면적 같은 걸 새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 경계점 표시 의미가 이렇게 30일 내에 소유자들이 이 경계점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경계점이 표시되면 아까 새로운 500분에 의해서 측량해서 새로 이제 측량해서 면적들, 지번 면적들을 다 새로 구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늘어난 면적,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 결론 먼저 하고 쭉 할게요. 우리 돈 제한치 하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죠? 청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산. 그럼 이제 돈이 이제 나오면 청산금이 얼마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산금을 공고한다는데 요 15일 이상 공고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청산금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거든요. 면적이 아까 따라서 증감 면적이 있었죠, 그죠? 그럼 늘어난 사람들은 우리 몇 개월 내에 납부하게 되냐? 그렇죠.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한테 청산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돈 내라고 이렇게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서를 2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지가 오면 늘어난 사람들은 몇 개월 내에 납부하게 되냐면 6개월 내. 줄어든 사람도 6개월. 여기 이제 27일 때인가요? 한 5년 전까지는 우리가 3개월 내에 납부하고 국가에서 6개월 내에 지급해 줬어요. 그리고 국가가 나빴다 그랬어요. 돈 잘 천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빨리 가져가고 6개 줘서. 그래서 막 이게 너희들이 왜 돈 잘 쳐내냐 해서 누가 그랬는지 이게 바뀌었어요. 66으로. 66으로 이렇게 66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내라고 우리 받아가러 왔는데 너무 많다, 너무 작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관청한테 이렇게 한 달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게 우리 작년에 시험 문제거든요. 이 청산금 지급 징수가 다 끝나면 이 마을은 다 축척이 바뀌었다고 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이렇게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면적들, 지목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있는 면적이나 지번 이런 걸 다 바꿔달라고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등기? 촉탁. 이게 이제 축척 변경의 전체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숫자들이 나오죠, 그죠? 지금 뭐 20일, 뭐 30일, 뭐 66 이렇게 1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숫자 요 암기한 게 이거예요. 밑에 아까 몇 시 있었죠? 20시. 그래서 이렇게 시행 공고를 20일 이상 한다 해서 20시예요, 그죠? 자, 며칠 내에 경계점 표시를 우리가 소유자들이 했죠? 30일. 그래서 이렇게 30분 경 그 얘기예요. 20시 30분 경,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청산가리 몇 개 먹었어요? 15개. 그래서 청산금 공고가 15일 이상이에요. 청산금 공고. 그죠? 그리고 돈 늘어난 사람 돈 내세요. 줄어든 사람들을 받아가세요. 납부, 고지, 수령 통지했죠. 그죠? 거기 아까 20이라고 했죠. 그죠? 이 고통이 20배예요. 고통이 20배. 그 다음에 늘어난 사람들은 몇 개월에 납부? 6개월. 줄어든 사람들은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66 납부 지급. 그리고 몇 달 내에 우리가 이의신청할 수 있었죠? 한 달. 그래서 66일이에요. 66일. 무슨 일 알겠죠? 예, 그게 지금 요 숫자예요. 그래서 요 20시, 그 30분경 청산가리 15개. 그래서 고통이 20배. 그래서 661. 무슨 말 알겠나요? 예, 요 절차들이 이제 하나씩 쭉쭉 이제 볼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축척 변경할 때 요 축척 변경 며칠 이상 시행 공고? 그렇죠. 20일. 아까 20시예요. 근데 요게 작년에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참 이건 틀리라고 문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축척 변경할 때 올해는 또 나올 확률은 떨어져요.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예, 축척 변경할 때 이렇게 공고사항이 4가지가 있었어요. 시행 공고할 때 이런 거 공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사항, 그래서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 방법,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청산 방법, 그리고 축적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말뚝 박아달라고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우리 축적 변경 시행할 때 공고, 지금 몇 개죠? 4개. 여기다 이제 다른 거 하나 섞어가지고 다 썼었어요. 작년. 조금 이게 어려웠던 문제죠. 여기 이런 것들은 잘 절차적인 보는 것도 힘드는데, 그래서 여기 뭐 지역을 청산하는 계획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암기했는데 올해 나올 확률은 떨어져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올해 확률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시행 공고했죠, 그죠? 이게 지금 시행 공고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중에 끝날 때 하는 공고를 무슨 공고죠? 확정 공고. 그 확정 공고 사항도 보니까 4가지더라고요. 이 확정.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그래서 요약집에 지금 시행 공고가 나왔으니까 확정 공고도 나올 수 있겠지.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학종 공고사항은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축척 변경, 요 시행 공고를 이렇게 20일 이상 하게 된 다음에, 자, 아까 우리 경계점 표시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 경계점은 누가 표시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이 축척 변경은 다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이 해요. 절차가. 근데 요 딱 하나만, 이 축척 변경 절차 중에서 요 말뚝 박는 거 하나만 소유자들한테 부탁해요. 소관청은 전체적인 말뚝이 정확한지 어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적 소관청이 이 경계점을 표시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어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시행 공고로부터 아까 30분 경에 있었죠, 그죠? 30일 내에 현재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렇게 경계점을 표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경계점이 표시되면 새로운 축척에 의해서 새로 측량을 통해서 표시 사항들을 다 결정하죠, 그죠? 그때 여러분 이 혹시 우리 책은 안 나왔는데 그 지번 기억나나요? 지축행? 지축행? 네, 자, 우리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했죠? 지적 확정 측량 준용했죠, 그죠?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본만으로 된 거. 우리 아까 여기 앞에 그림이 있는데 그냥 잠깐 한번 그럼 앞으로 한번 가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축척 변경할 때 분할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네, 분할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많이 뭐가 생기냐면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11, 11의 1, 뭐 11의 2, 뭐 12, 뭐 자 12의 12의 1, 뭐 12의 3 이렇게 쓰죠, 그죠? 그리고 축척 변경 시행지에 새로 이제 지번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이제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이렇게 부번으로 된 것은 빼버리고 뭐만으로 된 거? 그렇죠. 이렇게 본본만으로 된 거, 이렇게 본본만으로 된 거 새로 다 이제 새로 지번을 붙여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하기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이 다르죠, 그죠? 땅 모습이 다르지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측량해서 요 지번별로 그 증감 면적에 대해서 이제 이쪽이죠. 밑에 예, 축적 여기에 지번별로 이렇게 증감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조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조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세 필지만 해보세요. 자, 우리 11번지 토지가 축적 변경하기 전에 이렇게 다 212번, 13번 이렇게 200 했었어요. 근데 축적 변경 후에는 대개 소유점 한 단위 나오겠죠, 그죠? 근데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정수 단위 나왔다 보세요. 그래서 11번 토지는 210 나왔고, 요거는 200 나왔고, 180이에요. 그럼 증감 면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증감 면적이 지금 11번 토지는 플러스 10제곱미터 늘어났고, 요건 제로고, 요거는 20 마이너스 20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돈잔치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청산. 근데 우리 청산금을 산정할 때 우선 증감 면적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필지별 이제 가격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은 조금 우리 비싸게 있고 도로에서 좀 떨어진 땅들은 싸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제곱미터당 요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가격 결정은 다 누가 하냐면 돈 결정은 아까 우리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근데 결정하기 앞서서 요 지적소관청이 말해요. 요 지역에 이제 시행 공고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 얼마니까 요걸 참작해서 자, 우리 돈을 산정해 주세요라고 미리 조사해서 축척변경에 줘요. 그리고 축척 변경에서 이제 가격을 산정해요. 산정해 봤더니 11번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서 1제곱미터당 10만 원이고 요거는 8만 원이고 9만 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 증감 면적에다가 여러분 가격을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11번 토지는 100만 원이 늘어난대요. 그죠? 이건 제로고 이건 마이너스 18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예요. 이거 루트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양 필지 면적에 증감이 없는 거로 봐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건 마을 주민들이 돈 문제니까 소유자들 전원이에요. 그 전원. 우리 조금씩 늘어나는 거 이웃 주민가 아니니까 복구를 보기니까 우리 청산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무청산 특약이 합의가 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게 없으면 자, 청산금을 산정하거든요. 그럼 청산금이 이제 얼마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요 시공구 리동 게시판에 청산금을 공고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청산가리 몇 개 먹었죠? 15개. 그래서 이제 청산금 공고를 15일 이상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늘어난 사람들은 돈 내세요. 줄은 사람들은 받아가세요라고 소관청이 청산금에 대한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를 보내요. 그래 아까 우리 고통이 몇 배 있었죠? 20배.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늘어난 사람들 있죠, 그죠? 늘어난 사람들은 소관청한테 몇 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고 6개월. 그리고 줄어든 사람들 있죠, 그죠? 줄어든 사람들한테 소관청은 몇 개월 내 지급?
그래서 6개월 내에 이렇게 지급하게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3개월 내에 납부하고 소관청이 6개월 내에 지급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66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청산금을 주려고 봤더니 이 사람 행방불명돼서 행방불명되거나 우리 받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냥 있으면 안 되니까 공탁할 수 있어요. 소관청이 공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청산금이 이제 나오면 청산금이 너무 많다, 너무 작다. 그러면 아까 뭐 할 수 있죠? 이의신청. 그래서 이의신청은 한 달 내 지적소관청에 가서 이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청산금의 차액 처리가 나오거든요. 아까 요 세 필지만 하더라도 좀 80만 원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청산금의 이 차액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부담을 해요. 초과액은 자기들이 이제 수입을 하고 부족액은 자기들이 이제 부담을 해요. 대개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족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차로서 청산금의 지급 징수가 다 끝나면 이 지역은 이제 축척이 다 받겠다는 축척 변경 무슨 공고? 그렇죠. 확정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이 확정 공고율에 이 마을은 지번 지목 면적들이 다 바뀌는 걸 봐요. 그거 우리가 이제 토지 이동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확정 공고율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지금 우리 기본소에는 없는데 아까 우리 시행 공고도 몇 개 했었어요? 4개. 지금 요 확정 공고도 지금 4개거든요. 이 확정 공고도 그거 나중에 요약집 볼 때 그때 이제 나올 거예요. 책엔 지금 없어서. 그래서 확정 공고 사항이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끝나서 확정 공고 오면 이제 지번 면적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요걸 지적 공부를 이제 소관청이 정리하고 우리 등기소에 지번이나 면적들을 다 바꿔달라고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했죠? 등기 촉탁. 예, 그럼으로써 이제 축척 변경 절차를 쭉 마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책에 쭉 써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보세요. 교재 126페이지. 예, 거기 이거 1번하고 그 2번하고 3번은 지금 본고예요. 그 판교에. 거기 아까 그 3번에 보시면 아까 축척 변경 20일 이상 시행 공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공고사항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나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연달아 나올 확률도 있지만 그런 건 거의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고 자, 그 4번부터 이제 보죠. 아까 거기 그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의 니을 보세요.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시행 공고할 때 협조해달라는 것은 소유자들한테 말뚝 좀 박아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게 이제 그 4번이에요. 경계점 표시 설치. 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거 소관청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시행 공고로부터 아까 며칠 내에 그렇죠. 30일 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이 경계점 표시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야 경계점이 설치돼야만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축척에서 표시사항들을 새로 다 국가가 결정하거든요. 소관청이. 그래서 오른쪽에 5번 볼게요. 자, 토지 표시사항의 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 니은 보세요. 니은. 1번부터 기억 보죠.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할 때 니은.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 위한 측량을 실시할 때는 아까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된 경계점을 표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정한다 그랬었죠. 그죠? 예, 그 디귿 니을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큰 6번 보세요. 자, 늘어난 면적, 줄어드는 면적에 이제 필지별 증감 면적을 적어 놓은 것을 지번별 조서라고 했죠. 그죠? 그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근데 거기 7번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축척 변경할 때 자, 옛날 도면 가지고 이 지역은 땅을 측량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면이 만들 때까지 측량 이런 것을 정지시켜요. 지적 공부 정리들을. 거기 지금 7번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시행 지역의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 복원 측량을 확정 공고일까지 뭐 한다고요? 정지. 왜냐하면 옛날 그 정밀하지 못한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도면이 만들 때까지 정지를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돈잔치 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랬죠? 8번. 청사. 볼게요. 자, 청산금은 축척 변경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징수하거나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첫 번째는 필지별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뭐든지 이내, 허용 범위 이내든지 또 토지 소유자 3분 이상이에요, 전원이에요. 그렇죠.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로 서면으로 합의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고. 자, 우리 청산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니은이죠, 니은. 우선 증감 면적에다가 아까 지번별 가격 곱한다 그랬죠, 그렇죠? 가격 볼게요.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할 때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고, 이 경우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시행지역의 개별 공시가 얼마일까? 이걸 삼작해서 청산금을 산정해달라 미리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 때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나면요 반대로 나와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제곱미터당 가격 결정해 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한테 알려주죠, 그죠? 근데 거꾸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지적소관청한테 통지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어하고 그 목적어를 살짝 바꿔놔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니다. 청산금은 누가 산정한다고요?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이제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때 이 지역의 가격이 얼마니까 요걸 참작해서 산정해달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D페이지 보세요. 디귿. 자, 청산금은 축척 변경의 지번별의 증감 면적에다가 아까 가격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리을. 청산금이 얼마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리동 게시판에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 며칠 이상 알려줬죠? 15일. 그게 이제 청산갈이 15개잖아요, 그죠? 15일 이상 청산금을 공고를 하게 돼서 일반인들이 연락 왔는데, 거기 지금 미음이 이제 차액 처리죠. 먼저 볼게요. 청산금을 산정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의 합계의 차익이 생겼을 때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 수입,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번 이게 시험에 바꿔서 나왔었어요. 뭐라고?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초과액은 부담을 하고 감소액은 뭐 납부한다 이렇게 수입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늘어난 것들은 자기들이 수입을 하고 부족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돈 내라 줄어들었다, 돈 내라 이렇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서를 아까 했죠, 그죠? 며칠 이상 있었어요? 20일. 그게 고통이잖아요, 고통. 기억입니다.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 고자에다가 통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고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몇 개월 내에 납부했죠? 6개월. 소관청은 디귿 몇 개월 내에 지급했죠? 그렇죠, 66이죠, 그죠? 36에다가 66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을 뭐 한다고요? 공탁. 자, 청산금이 너무 많다, 너무 작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이 신청은 그 납부 수령 통지 받느라부터 몇 달에? 한 달에. 누구한테 이 신청해요? 지적소관한테. 이걸 또 축척변경위원회한테 우리가 이 신청한다 이렇게 속에 나온다. 지금 속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절차가.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이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한 달 내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이 신청인들한테 통지한 다음에 이제 확정 공고 써 있죠, 그죠?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마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무슨 공고? 확정 공고. 그래서 그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다고요? 납부 지급이 완료됐을 때. 그 작년에 시험에 이 문제였어요.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 확정 공고하는 시기는 언제냐?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됐을 때. 그게 이제 작년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5번 디귿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중요해요. 디귿 지문도 축척변경 시행적의 토지는 무슨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 본다? 확정 공고. 이거 살짝 속일 수 있어요. 시행 공고. 또 청산금 공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자, 지금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쳐보세요.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이죠, 그죠? 그럼 그 시행 공고일에 그게 바뀔까요? 청산금 줬을 때 바뀔까요? 확정 공고일에 바뀔까? 그렇죠, 확정됐다, 이제 끝났다.
공고일 때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살짝 뭐 시행 공고일에 또 청산금 공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12번은 큰 목차 보시면 돼요. 그 지적 공부에 이제 표시사항들을 등록하고 등기 촉탁함으로써 모든 이렇게 축적 변경 절차를 마칩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은 요거 여러분 요 숫자 나온 거, 요거 아까 요 부분 있었죠, 그죠? 요 그림 아까 6페이지 있었잖아요. 그거 아까 며칠 이상 시행 공고한다, 시작하겠다는 공고 20일. 우리가 경계점 표시 의미 있었죠, 그죠? 그건 며칠 내 하게 돼 있다? 30일. 그리고 우리 청산금이 나오죠, 그죠? 그럼 청산금 얼마 나왔다고? 청산가리 몇 개 먹었죠? 15개. 그 청산금 공고를 15일 이상 한 다음에. 늘어난 사람 내세요, 줄어든 사람 받아가세요. 납부, 고지, 수령, 통지, 고통이죠, 그죠? 이걸 며칠 내? 20일 내. 그럼 늘어난 사람 몇 개월 내 납부? 6개월. 줄어든 사람 몇 개월 내 지급? 6개월. 그리고 우리 몇 달 내 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 그래서 그게 66 이렇게 20시 30분경에 청산가리 15개 먹었더니 고통이 20배, 그리고 661 이렇게 요 점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129쪽에 아까 우리 축적 변경할 때 어떤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냐면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죠, 그죠? 근데 이 축적 변경이 이제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아까 절차에서 작년에 두 문제 나왔는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먼저 할게요. 우리 축적 변경 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이에요.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 지적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5인에서 10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토지 소유자가 2분의 이상이 토지 소유자의 위원회 소유자가 2분의 이상이 토지 소유자야 돼야 돼요. 이거 하고요. 조금 아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요. 지금 우리 지적법에 이렇게 축적 변경에서 소유자가 두 번 나와요. 아까 소유자가 두 번 나오거든요. 우리 그려볼게요. 아까 제일 먼저 축적 변경할 때 그죠? 그 마을 주민들이 있잖아요. 100명이면 몇 사람의 동의를 얻었죠? 그렇죠. 3분 이상 한 75명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좀 전에 아까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죠, 그죠? 이 축적 변경 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와 전문가로 이제 좀 이따 보면 구성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아까 5인에서 몇 명이죠? 10. 이 중에서 몇 분의 이상이? 그렇죠. 2분의 이상이 토지 소유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소유자가 두 번 나와서 이걸 또 2분의 1, 이걸 또 3분의 2. 그러면 아까 헷갈려요. 축적 변경에 소유자가 두 번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그 마을 주민 전체 3분의 이상 동의받고, 축적 변경 위에는 5인에서 10인이죠, 그죠? 그 중에서 2분의 이상이 한 6명이잖아요, 그죠? 여기 한 75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축적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가 2분의 이상이고, 그리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면 싸움 나니까 그냥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고, 그 위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뭐 동장 반장이나 이렇게 측량에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두 부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 이렇게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당신이 똑똑하니까 당신이 하라라고 이렇게 위원장이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의 심의 의결 기능이 있는데 여기도 심의 의결 기능이 지금 몇 개지죠? 4개예요. 우리 4개 나오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제 또 나올 확률이 있었어요. 지금 4가지니까 우리는 오제잖아요. 그래서 4가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뭘 좋아하냐고 생각하냐면 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뭘 좋아한다고요? 돈이 뭐예요? 청산금. 그래서 우선 축적 변경 시작하겠다는 축적 변경의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하고요. 아까 우리 지번별 가격 있었죠, 그죠? 이 가격과 그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또 아까 우리 청산금이 너무 많다, 너무 작다,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관청이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소관청이 이렇게 해부한 사항. 이렇게 4가지를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암기할 때 축적 변경 위원회 사람들은 이렇게 시청 청소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시행계획,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이산정, 소관청이 부탁한 사항. 그래서 그냥 시청 청소한다 이렇게 암기하고요. 자, 우리 축적 변경할 때 회의 소집을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며칠 전까지라고 돼 있죠? 이거 7일 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의결 정조수는 뭐 똑같아요. 일반 의결 정조수처럼 이게 과반수 출석으로 개하고 과반수 출석 위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축적 변경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하고 절차하고 우연회하고 이 두 가지가 한 문제씩 또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연회 구성. 자, 129쪽. 자, 축적 변경이 오인에서 몇 명? 10명. 그리고 우연회 2분 이상이 토지 소유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우연으로 위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네요. 디귿.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데 그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한 전문가 이 두 부류에서 위원하고 뭐 여비 준다 이런 것들은 보시고 그 기능을 조금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네 가지니까 거기 기능. 축적 변경 무슨 계획? 시행 계획과 지번별 제곱미터당 돈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또 청산금에 대한 이의 산정,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붙인 사항, 해부한 사항, 이런 네 가지들을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회의. 뭐 1번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런 거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 정조수 나오고 3번은 회의 며칠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달라. 저 위원회한테 알려달라 보시고. 예, 코럼으로써 우리 축적 변경이 마쳤거든요. 그 밑에 여러분 그 예제 문제 있죠. 그죠? 예제 문제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축적 변경 청산금 29회 때네요. 틀린 거 돼 있죠. 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 공고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 고통이죠, 고통. 고통을 몇 배 했었죠? 20배 했었잖아요. 그건 맞죠, 그죠? 그런 다음에 2번은 청산금을 납부하는 거고 3번은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죠. 다 몇 개월 몇 개월이죠? 6개월인데 2번이 1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틀려버리는 거죠. 1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행방불명이나 받기를 거부하면 아까 공탁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5번은 아까 우리 이의신청할 수 있었죠. 그죠? 이의신청이 마지막 661이잖아요. 그죠? 몇 달 내에 할 수 있었죠? 그렇죠. 한 달 내에 지적소관청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 이런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축적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선 먼저 여러분 지적법 볼 때 우선 1순위가 지목이에요. 뭐라고요? 지목이 두 문제 나오니까. 제가 보니 2순위가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이 또 지금 두 문제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제가 보니 3순위가 조금 이따 보자면 그 지적 측량 적부 심사예요. 그게 또 이제 위원회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먼저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0페이지는 배웠죠? 예? 예, 130페이지하고 134페이지는 지난주 했죠? 예, 지난주 했고요. 자, 135페이지 가볼게요. 그 지적공부 이제 정리다 이런 부분 나오죠? 자, 우리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적공부 정리. 네, 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지적공부 대표 선수가 토지대장이죠, 그죠? 네, 토지대장에는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하고 오른쪽은 땅의 소유자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지적공부에 등록돼 이래서 지목이 전했었고 소유자가 이렇게 갑했었죠, 그죠? 그랬다가 이 전이 대로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땅의 소유자도 갑이 의한테 팔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바꿔놓는 것을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그래요. 소관청이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걸 이제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지적공부를 뭐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정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후에 이제 절차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 지적공부에는 토지 소유자와 지금 아까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토지 이동.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 땅이 이제 소유자 변동될 때 이제 요 지적 공부에다가 요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리할 때 지금 공무원이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결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우선 토지 이동을 우리가 신청권자 있었죠. 그죠?
토지이동은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직권. 아까 우리 신청할 때 지난주에 소유자이 신청할 수 있었죠. 그죠? 또 우리 행사공책 대신 할 수 있었죠. 또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만이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소관청이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때 내부문서로서 이제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결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할 때는 지금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말 그대로 쓰면 되네요. 자, 우리 소유자가 바뀔 때는 무슨 격리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두 번 나왔었어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토지 이동이니까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결의서. 소유자가 바뀌니까 무슨 정리 결의서? 그렇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합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에다가 우리 정리해 놓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지목이 여러분 전에서 이렇게 대지로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대장에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목은 여러분 대장에도 있어요. 등기부에도 있었어요. 등기부 있었지. 그래, 우리 지금 대장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장과 등기소에서 지금 이게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뀐 거죠. 그죠? 지적 공부가 먼저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장과 등기부에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달라고. 우리 등기소에 우리 등기를 부탁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죠? 등기? 그렇죠. 촉탁. 그 절차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소관청이 말해요. 이 토지 이동을 정리를 했는데 자기들이 아까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을 직권으로 고쳐놨어. 어떻게 고쳤다고? 직권. 그럼 소유자는 고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고쳤다고 알려주거든요. 그거 우리가 뭘 하냐면 지적 정리를 통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획관세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정리해놓고 표시사항을 정리해놓고 두 가지 절차를 해요. 하나는 등기소에 우리 등기부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걸 뭐라 한다? 촉탁. 그리고 소유자들한테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것을 지적 정리를 뭐 한다? 통지. 근데 먼저 결론할게요. 이 지적 정리를 통지할 때, 그죠? 정리할 때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때 통지해 줄까요? 모를 때 통지해 줄까요? 모를 때 통지해요. 그럼 모를 때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소관청이 어떻게 바꿔놓던지 직권. 그럼 여기 대의 신청할 수 있었죠. 소관청 알 수가, 소유자는 알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 그래서 요때 요 세 가지.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직권 대사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대사? 그렇죠. 직권 대사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소유자들한테 알려줘. 근데 소유자가 알 때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소유자가 안 되는 것은 누구의 신청? 소유자 신청.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자, 지금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소유자들한테 지금 알려주죠. 그죠? 알려주는 부분이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소유자가 바뀐 건 이미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뀐 게 먼저 있으니까. 근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 나중에 이제 지적 공부 정리를 통지해주지 않을 때 이렇게 소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을 때는 알려주지 않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결론 먼저 볼게요. 아까 우리 등기 촉탁이라고 있었죠. 그죠? 등기 촉탁은 지금 토지에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죠? 표지사. 그럼 소유자가 변경해서 소유자를 정리하려고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이미 소유자가 바뀐 게 먼저 바뀌어 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또 무슨 정리할 때 우리 토지 이동에서 뭐 하나는 등기 촉탁하지 않았죠? 등자 나오면 틀린 게 하나 있었잖아. 신규 등록.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촉탁 다 나중에 등기 촉탁을 다 해요. 분할 합병, 지목병, 바다말서 다 등기 촉탁하는데 지금 똑같이 우리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무슨 등록과? 신규 등록과. 신규 등록과 또 지금 어느 부분을 정리해 놓고 소유자 표시사항 바꿔놓고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유자 부분을 요 그림 기억하면 알겠죠. 그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암길 때 소신 없는 자 이렇게 암기해요. 뭐 없는 자? 소신 없는 자들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 지적 공부 정리 통지는 아까 직권으로 고쳐놓던지 대위에서 고쳤든지 그 소유자들의 사업 시행자들이 신청을 통해서 고쳤을 때는 소유자는 고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통지해줘. 근데 누구의 신청이나 소유자 신청이나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소유자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결론 먼저 할게요. 자, 우선 이 대장이 이제 소유자도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대장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응? 소유자 바뀌는 거.
등기부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등기부는 먼저 가잖아요. 표시사항이 바뀌는 건 대장이 먼저 바뀌지만.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이미 등록된 토지 이렇게 등기부 관련서로 이렇게 다 앞에 등기가 나오거든요. 등기부 관련서로 아까 필통 증정, 이렇게 등기 필증, 등기 통지서, 등기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바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넣었죠. 그죠?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직접 조사했죠? 지적? 소관청이. 현장에 가서 우리 중기 판소리 들고 가서,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들고 가가지고 직접 조사해서 정리해요. 그리고 하나 보세요. 주인이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건 누구 땅이죠? 그래요. 이렇게 국가명으로 이렇게 등록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다 본 거예요. 이 지적공부 정리 파트 이제 하나만 더 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끝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은 우리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뭐가 적혀 있다? 소유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자, 우리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소유자가 바뀌면 근데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결의서를 작성했죠. 그죠? 예, 토지 표시사항이 바뀔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서. 소유자 바뀔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우리 표시사항이 바뀌면 지적공부 지금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 표지부 저기 지목들은 우리 표지부만 저기 지적공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있었죠? 등기수. 그러니까 등기수에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그래서 모든 토지동은 다 등기 촉탁했어. 근데 무슨 등록과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고, 또 우리 촉탁하는 것은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촉탁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사항.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 있으니까 등기소에 뭐 바꿔달라고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짧게 가요. 소신 없는 자, 뭐 없는 자? 소신 없는 자는 등기 촉탁하지 않고. 자, 그리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는데 소관청이 직권을 정리했든지 사업 시행자가 정리했든지 제3자가 대신 가서 정리해놓으면, 신청해서 정리해놓으면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것을 지적 정리를 뭐한다? 통지한다. 그래, 통지. 소유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소관청이 통지해줄 때 바뀐 사실을 알 때 한다. 모를 때? 모를 때. 자, 모를 때라는 것은 세 가지야. 직권, 대의 신청, 사업 시행자. 그 소유자들이 알 때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 안 되는 것은 누구의 신청? 소유자 신청. 또 이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야. 무슨 사항이? 표시사항. 소유자가 바뀐 것은 이미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뀐 게 등기 알고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직권 대사는 지적 정리 통지 주지만 이렇게 소소 이렇게 암기해요.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다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등기된 토지들은 등기부를 가지고 정리해요. 그죠? 근데 미등기된 토지,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있었잖아. 그거는 등기부가 없죠. 그죠? 근데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 소관청.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땅이다? 무료 땅이다. 네, 자, 요 내용 기초로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아, 요거 먼저, 그거 볼까요? 잠깐 여기 볼게요. 요거 보세요. 아까 우리 등기 촉탁 먼저 잠깐 요 얘기 볼게요. 아까 우리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아까 했죠. 자, 우리 지적 공부에 요 토지 소유 지금 우리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있었죠. 그죠? 자,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요거는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시사항이 지목이 바뀌면 먼저 대장이 먼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대장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이 표시사항은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 표제부에도 있죠. 그죠? 그 등기부 표제부에 요거 바꿔달라고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촉탁. 근데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지적 공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요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무슨 사항이?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등기 촉탁하는 거지. 자, 요 땅에 여러분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먼저 뭐가 바뀌냐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소유자는 대장에만 있는 게 등기부에 있는 게 아니라 대장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등기 다 마치면 등기 마쳤다는 완료 통지서를 보냈죠. 그죠? 그럼 이제 소관청의 공무원이 이렇게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바꿔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꿔놓고 뭐 등기부 또 소유자 바꿔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소에서 와서 지금 요걸 바꿔놓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어서 등기 촉탁하지 않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때 이미 등기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토지 이동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지목 이렇게 분할 등에 따라서 구청이 토지의 표시사항을 바꿔놨을 때 등기소 표지부에 지목 면적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등기 촉탁이다.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다 등기 촉탁했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것 무슨 등록이나 신규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그래서 이렇게 소신 없는 자들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하나 잠깐 가볼게요. 요거 아까 요거 보셨고요. 자, 예, 요거는 아까 그 표시사항들 본 거고 소신 없는 자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암기사항. 요거는 뭐 문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아까 지적공부 정리의 통지 있었죠, 그죠? 자, 우리 지적공부에는 요 토지 표시사항들이 적었을 때, 자, 요것들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소유자는 바뀐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것을 지적정리의 통지다. 그래서 바뀐 사실을 소유자가 알 때 통지해준다, 모를 때? 그렇죠. 예, 모를 때 통지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모를 때는 세 가지잖아요. 소관청이 어떻게 바꿔놓든지. 직권. 또 무슨 신청? 대의. 또 도시개발사업은 누구 신청? 사업 시행자. 그래서 이렇게 직권대사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대사? 그렇죠. 직권대사는 지적정리 통지해주지만 아까 우리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때는 통지해주지 않는다. 소유자가 안다는 것은 누구의 신청이나 소유자 신청. 그리고 이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아까 알려줬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 놓고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소는 지적정리 통지해주지 않는다. 우선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자, 그래서 책 한번 잠깐 가보죠. 우리 교재 보세요.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의 135쪽이죠.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다음에 해당될 때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새로 작성한다. 자, 정리 방법. 거기 2번은 안 봐도 돼요. 1번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등기 촉탁 부분 먼저 가볼게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있어요? 예, 그 등기 촉탁 이렇게 볼게요. 자, 등기 촉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지워버리세요. 경계는 지워버리고 경계 있죠? 그건 지워버리세요. 139페이지.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표시사항을 변경 정리할 때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 합니다. 즉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를 본다. 세금 안 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그 촉탁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박스에 지금 촉탁하는 사유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 한 니은, 디귿, 리을 정도만 보세요. 지번 변경, 디귿, 바다 말소, 리을, 축척 변경. 그 기억해 보시면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을 변경, 정리한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분할 합병, 지목병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표현만 이렇게 안 쓰는 것뿐이죠. 근데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그 제일 밑에 보시면 핵심 다짓기 있죠, 그죠? 거기 지금 등기 촉탁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가 나오는데 2번 안 봐도 돼요. 1번하고 3번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 그래서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또 우리 지금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촉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장 밑에는 뭐가 변경됐을 때? 소유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이미 등기부에 바뀌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자, 뒷페이지 보세요. 자, 페이지 142쪽에 보세요. 자, 우리 지적정리 통지라고 써 있나요? 예,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다음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하며 해당 소유자들한테 통지해 준다고 써 있죠, 그죠? 그럼 거기 지금 기역부터 여러분 6번까지를 묶어놓고 직권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역부터 6번까지 1번부터 기억이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묶어놓고 직권. 이건 다 소관청이 직권하는 것들이에요. 1번 봤더니요.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직권. 직권이 써있잖아요. 맞죠? 자, 2번, 3번은 다 주어가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이게 다 직권하는 거거든요. 3번도 받았는데 직권 써있죠. 4번도 직권 써있죠. 5번도 직권 써있죠. 그죠? 근데 6번에 여러분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이런 여러분이 바꿔놨어요? 국가가 바꿨어요? 국가 바꿨어요. 그럼 다 이거 소관청이 지번 변경 다 직권하는 거거든요. 행정구역 개편. 자, 그리고 7번, 8번만 먼저 보세요. 아까 무슨 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 그럼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대의 신청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대의위에서 정리했어도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소유자들한테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쪽은 여러분 안 나왔죠. 그죠? 요건 우리 나중에 요거는 요약집에서 다 나올 텐데 누구의 신청이나 소유자 신청이나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지적 정리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관청이 그렇게 보시고, 예, 그 통지해주는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것만 보고 좀 쉬었다가 그 소유자 정리 볼게요. 이렇게 직권을 하는 것들 그냥 한번 보시고, 자, 우리 통지해주는 시기가 있는데요. 숫자들이 한 번씩이 나와요. 우선 이렇게 지적공부 소관청이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소유자 통지할 때 이렇게 등기소에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우리 지목 면적 이런 게 바뀌면 등기소에 바꿔달라고 등기 촉탁했죠. 그죠? 그럼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부를 다 고치면 등기부를 다 고쳤다고 완료 통지서를 이제 소관청한테 이렇게 보내요. 등기가 다 끝나서. 그래서 이게 완료 통지서가 이제 오면 소관청은 이제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소유자들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요. 여러분 볼게요. 우리 경계나 이 좌표 같은 게 있죠. 그죠? 이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적히지 아니야. 그럼 변경 등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소관청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 즉 경계나 좌표가 바뀌어서 지적공부를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옛날에 이게 15일 했다가 지금 요거는 빨리 자기들이 이제 등기소에 부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7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다 끝났다는 완료 통지서를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을 때는 대장이 정리할 때 며칠? 7일. 그런 이제 통지해주는 장소가 나와요. 소유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있으면 거기 보내고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예요. 일간신문이나 시군구에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지금 거기 가로 2번하고 가로 동그라미 1, 2번이요. 볼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를 통지해주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 15일. 그리고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을 때는 대장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자, 우리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있으면 거기 보내고, 알 수 없을 때만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표시사항을 정리해놓고 우리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는 거고 지적공부를 소관청에 정리하는 소유자들한테 통지해주는 그 절차를 봤습니다. 예, 그 소유자 부분의 정리는 조금만 쉬었다가 소유자 부분의 정리를 볼게요.